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최근에 여러분들 뉴스상에 보시면 굉장히 핫하게 계속 얘기 나온 것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김포가 서울에 편입되냐 안 되냐라는 문제를 가지고 많이들 언론에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자, 서울 입장으로 봐서는 김포가 서울 편입되면 좋습니다. 넓어지니까. 대신에 경기도는 싫어요. 줄어드니까. 지금 서울의 인구가 1000만에서 빠졌죠. 1000만 이하로 950만 정도. 그 다음에 경기도가 1350만 가까이 늘었습니다. 서울, 경기, 인천에 젊은 20대 청년 인구가 약 60만 정도가 늘었어요. 최근. 그러니까 경기도 인구가 늘어났는데 어떻게 보면 젊은 층 인구가 유입된 게 많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 이 경기도는 넓습니다. 넓은데 서울은 이제 더 이상 발전할 공간이 없어요. 근데 김포가 자발적으로 나 서울에 편입되겠다 하니까 얼마나 좋은 이슈겠습니까? 제가 우스갯소리로 김포시장 저 모릅니다. 저 알지도 못하고 만난 적도 없어요. 근데 제가 한 3년 전부터 김포 하면서 김포 쪽에 공장 토지들을 많이 매입을 했고 또 그 중에 매도한 것의 수익률을 크게 봤습니다.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는 지역이죠.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보시면 여기 서울 문산 고속도로, 지금은 이제 서울서부터 광명까지 또 공사를 하고 있는데, 이 서울 문산 고속도로가 뚫리면서 고속도로 변에 있는 특히 IC 주변의 땅들이 상당히 많이 올랐습니다. 인프라가 굉장히 좋아졌던 거죠. 그래서 그 IC 주변의 땅들을 저희가 낙찰받았던 것들이 상당히 많이 올라 있어요. 자, 그렇다면 김포 고속도로가 2018년부터 공사를 하니 많이 계속 지금 딜레이 되어 왔습니다만 내년에는 착공을 한다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김포 고속도로가 놓이는 과정에 인터체인지가 6개, JC가 2군데. 그러면은 인터체인지가 생기는 곳은 어떨까요? 똑같이 서울 문산 변화와 같이 올라갈 거라고 봅니다. 왜? 김포가 교통이 굉장히 안 좋기 때문에 거기에 고속도로라는 인프라를 넣어줌으로 인해서 굉장히 집가 상승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해서 3년 전부터 계속 두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런 발표가 탁 났어요. 저희는 뭐 정치권에서 이러다 저러다 정치 전혀 관계 없습니다. 제가 사놓은 땅이, 저희가 투자해놓은 땅이 올라간다면, 서울에 편입된다면 당연히 올라갈 것이고, 그렇다면 저희는 수익률이 더 좋아지겠죠. 자, 김포가 서울에 편입되면 서울권이에요. 서울권. 지금 김포가 고속도로도 한다 했다가 못하고 지하철도 못하면서 경전철이고 굉장히 불편합니다만, 서울 권역이 되면 당연히 서울 권역 중에서 낙후되어 있는 김포 쪽을 먼저 투자하고 개발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또 하나,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서울은 거의 포화 상태예요. 개발할 데가 없습니다. 근데 김포는 굉장히 넓죠. 지금 서울 면적의 한 절반 정도쯤 될 겁니다. 김포가. 경기도는 훨씬 더 넓죠. 그렇다면 서울의 면적의 반 정도가 더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서울 내에서 과밀하게 있는 부분들을 억지로 개개발, 재건축을 하는 게 아니라 지금 비어있는 공간에 충분히 뭔가를 더 만들 수 있다는 거죠. 서울 입장에서는 굉장히 좋죠. 그러다 보니까 고양, 양주, 남양주, 구리, 하남, 광명, 부천, 서울을 끼고 있는 경기도의 12개 시가 전부 다 나도 편입하고 싶어 라는 말을 당연히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지금 서울을 보시면 서울과 경기도의 경계선이 없어요. 다 발붙어서 개발이 됐습니다. 그만큼 서울은 포화 상태라는 거죠. 자, 전 세계적으로 수도를 확장해서 경쟁력을 키우자. 벌써부터 한 10몇 년 전부터 그렇게 해오고 있습니다. 영국, 일본도 도쿄도 같은 경우는 서울의 한 3배 반, 4배 가까이 되죠. 그런 것들이 뭔가요?
팽창이 억제되어 있는 더 이상 개발할 수 없는 게 아니라 더 개발할 수 있는 걸 가지고 경쟁력을 키우겠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은 내가 지금 아파트를 사야 돼, 말아야 돼? 부동산 투자를 해야 돼, 말아야 돼? 왜? 정확한 정보도 없고 주변에 인프라가 없으니까 모르시는 거예요. 저는 보입니다. 과감하게 하시라고. 제가 3년 전부터 했던 게 김포가 서울에 편입된다는 얘기를 듣고 한 게 아니라 그럴 것이다가 아니라 김포는 개발되고 발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김포를 3년 전부터 투자한 거죠. 자, 우리가 항상 먼저 선투자를 해야 막상 닥쳐올 때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들 계속 드리는 말씀은 항상 먼저 가라, 먼저 찾아라, 먼저 봐라라는 겁니다. 우리나라 자체가 땅이 작기 때문에 개발할 수 있는 공간에 개발을 해야 되는 거죠. 인구가 준다고는 하지만 폭이 굉장히 작습니다. 저희 후세 때까지도 잘 표시 안 날 거예요. 근데 국토는 개발할 수 있는 게 한계가 있습니다. 한정돼 있고. 왜? 우리나라가 작기 때문에 땅이. 그 중에 우리나라는 서울, 경기에 다 몰려 있죠. 서울, 경기, 인천 하면 우리나라 인구 절반이 넘어요. 자, 그래서 지금 민주당에서는 뭔가 뺏길 것 같거든요. 뭔가 못하는 것 같고. 그래서 광주, 부산, 서울 3개 광역으로 해서 비거로 키우자. 이런 얘기를 합니다. 결국은 뭐냐? 그게 나쁘지는 않다라는 거예요. 자기네들이 먼저 못했다는 거지. 자, 처음에도 말씀드렸듯이 저는 정치와 전혀 상관없습니다. 정치가 아니라 여러분들 자산을 어떻게 하면 더 부풀리고 키울 수 있을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목표하는, 희망하는 여러분의 삶의 질을 좀 더 높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말씀을 드리는 거죠. 물론 그런 얘기가 나오니까 지금 들썩들썩들 합니다. 그리고 서울 매립, 인천에서 하죠. 쓰레기 매립을. 인천에 갖다 버립니다. 자, 그럼 김포가 생기면 야, 김포에 매립지 만드는 거 아니야? 자, 지금 동해 쪽에 원자력 발전을 한다 했다가 그만둔 곳들이 다 원자력 추가 개발을 해달라. 원자력 발전소를 더 지어달라고 해요. 왜? 실제로 해보니까 주민들한테 피해가는 게 없어요. 그런데 그 주민들의 삶은 굉장히 좋아졌다는 겁니다. 일자리가 생기고 보조금이 나오고 정부 정책이 지원이 되고 삶의 질이 좋아지면서 내 건강에는 마이너스가 없으니 당연히 처음에는 그럴 것이다. 가짜뉴스. 그런데 지금은 아니란 얘기죠. 마찬가지입니다. 자, 매립지라는 게 생겼을 때 과연 나쁜 현상, 정말 혐오시설이라고만 생각을 할까요? 점점 더 발전이 되고 지금은 매립지가 전부 다 위가 공원이 되고 골프장이 됐죠. 하늘공원, 거기 매립지였지 않습니까? 지금 공원이 됐어요. 그리고 드림파크라는 골프장도 매립지였는데 골프장으로 만들었고 제2 드림파크가 또 얼마 후에는 또 생기겠죠. 대신에 그렇게 매립지, 혐오시설이 생기면 주변에 또 많은 플러스 요인들이 많이 생깁니다. 그 플러스 요인이 더 크다면 굳이 반대할 필요가 없지 않을까. 뭐 이건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걸 뭘 제가 독려하거나 하는 게 아니고 김포가 땅이 넓으니까 서울에 매립지를 만들지 않을까라는 얘기도 나옵니다만 그건 어떻게 보면 기후죠, 기후. 안 생길 수도 있고 생길 수도 있고 매립지를 다른 지방, 다른 섬, 다른 곳에 만들 수도 있어요. 그건 서로 이해관계가 맞다면 할 수 있겠죠, 그죠? 그러니까 너무 그렇게 앞서갈 필요 없이 일단은 서울에 편입되면 서울역이 권역이 됩니다. 여러분들 그런 경우 많이 보셨을 거예요. 여기 선을 넘어가면 지방, 여기는 도시. 야, 도시로 해야 돼. 학교 편입도 그렇고 모든 거에 난 도시에 살래. 도시 영향력을 받고 싶어. 땅값도 틀리고 집값도 틀려져요. 경계선 하나로 도로 하나 살에 끼고 그런 거를 많이 겪어보셨기 때문에 제가 굳이 많은 설명을 드리지 않아도 이해를 하실 거라 생각을 합니다. 자, 이런 이슈들은 여러분들이 망설이는 토지, 망설이는 부동산 투자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지금 하세요라는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나 다름이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기회는 찬스다. 기회는 자주 오지 않는다. 여러분들한테도 그 기회를 잡을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분명히 경전철은 지하철 5호선이 연장이 될 것이고 GTX D 노선도 장기역이 아니라 저는 통진부터 돼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서울로 편입된다면 당연히 통진부터 D 노선이 연결되겠죠. 고루 발전을 시켜야 되니까. 그리고 통진 쪽이 훨씬 더 넓은 면적의 땅을 가지고 있습니다. 입구보다는 김포는. 어떤 게 국토 균형 발전, 개발, 확장, 그리고 인구가 계속 유입되는 거에 대해서 좀 더 여유 있는 공간에 편의시설을 만들어서 넓게 편하게 살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줄까라는 걸 여러분들이 한번 체크하고 보신다면 재미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 제가 아까 3년 전부터 김포시에 계속 투자를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물론 이제 낙찰도 있고 일반 매입도 있습니다. 한 9군데 정도 지금 투자를 한 것 같아요. 물론 그 시점 대비 지금 굉장히 많이 올라 있습니다만, 이게 이슈화되고 사실화된다면 훨씬 더 높은 수익을 창출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일일이 자세히 보여드릴 수는 없지만 여기도 보시면 검단 양촌 IC에서 요 도로가 생긴 지가 이제 약 1년 가까이 됩니다. 아직도 모르신 분들이 많아요. 이 도로가 어디냐면 쭉 연결되어서 일산대교에서부터 바로 넘어와서 초지대교를 거쳐서 광화도로 갈 수 있는 도로입니다. 자, 지금 과거에는 고양에서 넘어오려면 상당히 많이 걸렸어요. 강화까지. 근데 이 도로가 아마 이제 한두 달 이내에 개통이 될 겁니다. 그러면 굉장히 편리성과 시간을 절약할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저는 이 도로변에, 이 도로가 뚫리기 전에 공사를 할 때 그 주변에 공장들을 여러 개 낙찰받았습니다. 지금 이렇게 도로가 뚫리고 과거에는 외길, 2차선도 아닌 외길을 한참 돌아가야 될 길을 지금은 IC 나와서 5분 안에 갈 수 있어요. 땅값이 어떨까요? 네, 거의 2배 가까이 뛰었죠. 똑같은 겁니다. 인프라가 집중된다면 서울 중심의 인프라와 김포의 인프라는 틀리겠죠. 훨씬 더 좋아질 거란 얘기입니다. 이 도로 주변에 저희가 여러 개 공장, 그리고 통진 쪽에도 또 여러 개 공장과 토지, 실제로 토지는 작년에 큰 수익을 냈고요. 그런 식으로 왜 가느냐가 아니라 여기는 발전해야 되기 때문에 가는 거예요. 미리 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러한 정보들이 계속해서 저희한테 도움을 주는 정보들만 나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똑같이 서울, 경기 주변을 자세히 보시고 여기가 개발이 돼야 될 것이다. 돼야지만 교통이나 모든 인프라들이 형성되지 않을까? 더 좋아지지 않을까? 라는 거를 지도를 펴놓고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